시장은 오늘 위아래로 약간 조금 움직이고 있다가 보합권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약간은 단봉, 진짜로 시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크게 요동을 치거나 뭐 움직이진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을 했으나 살짝 주춤하면서 0.9% 약간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크게 내려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위로 쭉 치고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시가가 떴긴 떴으나 이제 오늘 밤부터 있을 FOMC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지켜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0.25%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0.25% 금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지금 일련의 은행이 파산되고 있는 이런 사태, 크레디트 스위스라든지 또는 퍼스트 리퍼블릭,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은행들의 파산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도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인수전들, 그런 현상들을 이 은행들의 문제를 연준은 또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제 좋게 나오느냐 좋게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정해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은행들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난다는 것을 수습을 잘한 건 둘째치고 문제가 있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습은 잘한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라던가 중앙은행에서도 인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면서 뭔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약간은 잠재워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큰 은행들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부실률이 지금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은행,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국민, 농협, 신한, 우리 뭐 하나, 이런 은행들 외의 은행들이 지금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은행에서도 갑작스러운 파산 사태, 부도 사태가 남일처럼 스위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실리콘밸리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발등에 불똥 떨어지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일련의 은행의 사태가 단기적으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뻔했으나 불을 잘 껐다라고 보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왜 산불 같은 거 약간 불씨가 퍼지려고 할 때 불을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잘 끄면은 잘한 게 맞지만 건조주의보가 내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산이 약간은 그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상황은 약간 건조주의보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당장 붙은 불은 껐지만 불이 어디서든지 잘 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올 것인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인 거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해결 잘했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연준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야, 이거 은행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야, 경제 시스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놓고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야, 왜 겁먹었냐? 왜 못 올리지? 야, 너희 겁먹었구만. 아니 문제없다고 해놓고 금리를 못 올리네 라고 시장이 또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0.5%까지는 아니더라도 0.25%는 거의 확실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의 흐름도 문제가 없으니까 고금리와 고금리 정책들을 아마 장기간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지수는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랑은 달리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단기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으로 달려가기엔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주식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주식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비관적일 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아직까지 하락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도망칠 때가 진짜로 비관인 거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분위기만 느끼고 있을 뿐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가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나갈 때가 그때서야 진짜로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때가 비관이 다시 낙관으로 바뀌게 되는, 정말 그게 위기가 기회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무도 안 팔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시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안 팔고 아직도 뭐 단타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 따라 붙고 계시고 수익 나는 거 그대로 들고 가고 계실 거고, 물력이 있는 것도 역시나 에이 올라오긴 하겠지, 본전 오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다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건들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또는 오히려 반등 시 빨리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